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다들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섣부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고 지금 너무 만족합니다. 처음에는 시간 낭비한 것 같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 지나가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넉넉한 가정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외동아들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건물과 땅이 여러 개 있었기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금슬도 너무 좋으셨고 외동아들이라 사랑도 독차지할 수 있었죠. 돈이 많으면 가정의 불화가 잘 생긴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넉넉해지니까 주의를 잘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건물도 여러 개 물려받았고, 아버지가 예언을 되게 잘하셔서 아버지가 추천하신 곳에 건물을 사면 몇 년 뒤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었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더 넉넉해졌고 홀로 서기도 금방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래도 학생으로서 공부는 놓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기에 악착같이 공부해서 나름 좋은 대학교도 졸업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카페를 차려보고 싶어서 카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돈벌이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취미생활로 카페 사장님을 하게 됐죠. 후회 없이 카페를 위해 헌신했고, 저는 지금도 카페 사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를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요. 카페를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저 혼자 감당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저의 정성을 아셨는지 손님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알바생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카페에 지원한 알바생이 바로 여자친구였어요. 그 여자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도 잘했습니다. 저와 나이 차이는 3살 정도밖에 나지 않았지만 동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성숙했죠. 지금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고,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진을 했던 것 같아요. 잘 챙겨주고 퇴근 후 집도 데려다주고 하면서 카페 사장님 말고 남자로서 그녀에게 다가갔죠. 다행히도 이것이 먹혔는지 그녀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또래에 비해 넉넉한 형편이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어요. 평범한 20대 중후반의 연애처럼 검소하게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자신과 같은 형편인 줄 알고 매일 저렴한 음식만 먹으면서 데이트를 했어요. 제가 비싼 걸 사주고 싶어도 절대 얻어먹는 성격이 아니었고, 제가 선물을 해주면 며칠 뒤에 비슷한 가격대로 선물을 해줘서 선뜻 뭘 해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유 있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싶었지만 저의 재력을 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최대한 밝히는 것을 미뤘어요. 저희는 평범한 연애를 계속했고, 저는 이렇게 검소하고 저보다 더 배울 점이 많은 이 여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졌고 30대가 되니까 결혼이 하고 싶어지더군요. 카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여자친구는 일반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직을 했기에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결혼하면 여자친구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힘든 일을 하루라도 더 일찍 그만두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둘 다 오래 연애했으니 저는 프러포즈를 하려고 했습니다. 비싼 다이아를 해줄지 아니면 남들이 다 아는 반지를 해줄까 하다가 일반적인 결혼 반지를 주었어요. 화려한 걸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반지를 주면서 멋지게 프러포즈를 했고, 다행히도 여자친구는 저의 청혼을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화장실을 잠깐 갔다 왔는데 여자친구가 누군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문 안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에게 하는 것 같았고, 저는
방문 밖에서 전화가 끝나기를 기다리며 듣고 있었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으면 더 크고 좋은 반지로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한 거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전화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저는 여자친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일부러 작은 반지로 한 거였는데 제가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바보 같았고 조금 후회를 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정말 어떤 여자들보다도 제일 멋지고 좋은 반지를 다시 해주겠다고 혼자 속으로 다짐했어요. 저희는 이제 결혼 준비를 제대로 하기 위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희 집 먼저 가기로 했어요. 한 번도 저희 본가에 가본 적이 없는 여자친구는 저희 집에 들어가서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밖에서만 봐도 워낙 좋고 화려한 집이니 말이죠.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연예인분들도 많이 살고 정치인들도 많이 살아요. 그만큼 다들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놀라기 이르다며 솔직히 저에 대해 다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여자친구는 한 번 더 놀라며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냐고 했지만 저는 결혼을 결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주고 싶었다고 솔직히 말해주었어요. 여자친구도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제 여자친구를 좋아하셨어요. 외동아들이라 애교가 없는데 제 여자친구가 싹싹하게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예의도 발라서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너무 즐거웠고 벌써부터 며느리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 같다며 꼭 행복하게 살자고 말이죠. 저도 그러자고 했고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평생 여자친구와 해보고 싶던 거 다 해봐도 몇십 년이 부족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여자친구도 알겠다고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결혼 허락이 당연히 쉬울 줄 알았어요. 며칠 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결혼 허락을 받기 전까진 말이죠. 저는 잔뜩 긴장을 하고 여자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홍삼 등등을 챙겨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그런데 여자친구네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표정이 굳으셔서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애써 웃으며 이것저것 질문을 해도 시원찮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식사 자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첫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이라고? 제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 아버님과 어머님의 표정이 더 굳어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아이고 늙으면 뭘 해 먹고 살고 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습니다. 카페 사장이 제 본업이신 줄 알고 아마 나이가 들면 오래 못한다는 걸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갈수록 더 침울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 허락을 전혀 못 받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심심해서 취미생활로 하고 있다고 했죠. 무엇보다도 결혼과 동시에 여자친구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머니의 눈동자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초롱초롱해지면서 저에게 폭풍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사는지, 부모님은 뭐 하시는지 등등 말이죠.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까지 다 물어보셨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분위기가 나아진 것 같았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말이 없으신 채 계속 밥만 드셨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건가 싶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오늘 술 한잔하고 가게나 라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아버님과 둘이서 담금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왜 이렇게 말씀이 없으셨는지 술을 먹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버님은 딸바보시더라고요. 다른 집 아버님들처럼 딸이 시집을 간다고 하니 우울하고 곁을 떠나니 섭섭해서 그랬다고 해요. 술에 조금 취하셔서 조곤조곤 말씀을 하셨죠. 제 손을 잡으시며 자신의 딸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말 아버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더 좋아졌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얼른 결혼하고 싶어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비싸고 좋은 걸로 다 했어요. 식장도 예약하고 웨딩드레스도 맞추면서 행복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장모님께서 연락이 자주 오시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연락처를 드렸는데 그 뒤로 계속 김서방이라며 전화나 문자가 오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단순히 안부 인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부탁하시는 게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버스비가 없으시다며 급하게 10,000원, 20,000원 정도로 입금을 원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이랑 만나는데 오늘 자기가 쏘고 싶다며 10만원, 20만원 등 점점 액수가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돈만 빌려가시는 게 아니었어요. 저와 아내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니 예물은 뭘로 할 거냐, 혼수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제일 놀랐던 건 신혼집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 제일 좋은 데로 들어가는 거냐며 그럼 남자인 제가 집을 해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집에 들어가는 거니 아내가 해오는 혼수는 저와 반반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더 좋고 예쁜 집들이 많아서 신혼집을 따로 구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장모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셔서 저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려가시는 액수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예물을 어떤 걸 원하시는지도 다 말하시니까 이건 누군가에게 말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혼자 끙끙 앓고 있던 거라 아내에게 말하면 아내가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제 상식선에서는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제 예상을 벗어난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연애를 할 때 아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검소하게 굴던 예전의 모습은 전혀 없어졌고 이제는 제 돈이 자신의 돈인 것 마냥 흥청망청 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퇴사도 했고요. 아내는 장모님 편이었고 돈도 계속 빌려주고 예물도 원하는 걸로 해드리는 게 원래 사위의 도리라며 그냥 해주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졌고 결혼식이 점점 다가올수록 씀씀이도 커졌어요. 제 카드를 쓰고 있었는데 제가 알던 검소함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결혼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견례를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 뵙는 자리여서 많이 떨렸습니다. 나름 유명하고 좋은 한식당으로 예약을 했죠. 그리고 식사 자리를 가지는데 장모님께서 축하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아버님이 퇴직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번에 다시 취직을 하셨대요. 병원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 덕분에 분위기가 조금 살았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모님들끼리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대화 내용이 조금 수상했어요. 계속 듣고 있는데 장모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갑자기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시며 이번에 혼수 신상이 나왔다며 이걸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에 보석방에 갔다 왔다며 예물은 이걸로 하라고 하셨죠. 원래 혼수와 예물은 저희 마음인데 이렇게 달라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저보다 부모님께서 더 놀라셨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옆에서 장인어른도 부끄러우셨는지 장모님을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런데 장인어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계속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걸로 사달라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계속 투닥투닥 거리시다가 결국 장모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당신 왜 그래? 우리 귀한 딸 데려갔으면 이 정도 내야지. 저 사람들한테 어차피 이거 껌값이야. 그 말을 듣고 저희 부모님은 표정이 완전히 굳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많이 죽었는데 장모님은 아이고 김서방, 혹시 결혼하면 나중에 우리 딸한테 건물 하나 줄라나? 우리 딸이 자네 믿고 일도 관뒀는데 뭐 하나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저도 물론 아내한테 나중에 선물로 건물을 하나 줄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해주고 저 믿고 직장을 관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연하다는 듯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도저히 못 들으시겠는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나가려고 하니 장모님이 아직 식사 안 끝났는데 왜 일어나세요? 라고 물었고 저희 어머니가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라고 한 뒤 나가셨습니다. 장모님은 예의 없다, 싸가지 없다 욕을 하셨죠. 갑자기 왜 저러냐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셨습니다. 옆에 계시는 장인어른은 머리를 부여잡으며 힘들어 보이셨죠. 저는 부모님을 따라 나섰고 부모님은 저에게 저런 집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내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대놓고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오빠네 어머니 왜 그러셔? 있는 사람이 더해 진짜. 혼수나 예물 다 엄마가 우릴 위해서 한 말인데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셔야 했어?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화나. 저는 너무 답답했고 아내를 잠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연락을 무시한 채로 며칠간 집에서 생각만 했어요. 정말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말이죠. 그러다가 결혼식 이틀 전이 되었습니다. 워낙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일찍 날을 정하다 보니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 경비 아저씨께서 전화가 왔어요. 당장 건물로 오셔야 할 것 같다며 말이죠.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충 옷을 챙겨 입고 저의 건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모님이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이 건물 주인이 갑질을 했다며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고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모님 앞으로 가서 화를 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장모님은 더욱 뻔뻔했습니다. 네가 돈 없어서 우리 딸 버렸잖아. 우리 딸 갖고 놀았으면서 재밌었냐? 너도 천벌 받아야 해.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시니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끌고 나가려고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고 이렇게 된 이상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해? 그 말이 들린 순간 모두 다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고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건물 경비 아저씨 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을 입고 계셨거든요. 바로 장인어른이 말이죠. 장인어른은 성큼성큼 걸어오셨고 장모님은 왜 여기 있냐며 놀라셨습니다. 저도 알 수 없었죠. 그런데 들어보니 병원에서 일하신다는 장인어른은 알고 보니 다양한 병원들이 밀집해 있는 제 건물에 경비 일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일하는 거 아니라고 수백 번을 말해도 듣고 싶은 대로 들으셔서 병원에서 일하시는 줄 아셨던 거죠.
장모님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셨고 제발 저한테 장인어른을 해고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방금까지 여기서 난리를 치시다가 갑자기 태세 전환이 되니 너무 놀라웠죠. 장인어른은 저에게 사과를 하시고 자기가 스스로 이곳에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실례가 많았다며 장모님을 끌고 나가셨고 장모님은 손을 뿌리치며 계속 저에게 해고시키지 말라고 미안했다며 사과했죠. 솔직히 사과를 별로 받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는 저를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장인어른이 여기서 일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행동을 변하시니 속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 집안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은 바로 일을 그만두셨고 그렇게 인연이 끝이 났죠. 결혼식 이틀 전 갑자기 파혼을 한다고 하니까 주위에서 다들 놀랐어요. 무슨 일이냐고 다 물었지만 절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약되어 있는 거 해지할 때 위약금을 다 물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결혼하자고 했지만 이미 달라진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차게 거절하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카페 일을 시작했고 일상으로 돌아갔죠. 저는 이제 검소하게 사는 척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밝히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도 결혼을 급하게 할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 부담은 조금 덜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래 지났어요. 처음에는 다들 저의 재력을 보고 다가오는 건가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도 저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